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RC 강사 윤정선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토익 기초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토익 기초 문법 수업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수업에 대한 수강생들은, 수강학생들은 과연 누굴까? 자, 주로 어떤 학생이 듣는다? 자, 나는 영어에 자신이 없다라는 학생, 그리고 토익 시험을 쳐본 적이 없다. 토익의 토자도 모른다. 그리고 영어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적성에 안 맞았어. 하지만 이 사회는 영어를 원한다. 그리고 이 사회는 토익 점수를 원해. 어쩔 수 없이 나는 토익 공부를 해야지 된다. 근데 영어는 잘 못하고 이래저래 잘 실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잘 하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초짜인 학생들, 처음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판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나도 어떻게 토익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나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의문점이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저 학원 강사 12년 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학생을 접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한 만 명 중에 한 명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었어요. 한 명. 그 몇 프로인가요? 만 명 중에 한 명이면?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 비동사, 두 동사를 구분 못했던 학생들. 주어가 뭐야? 주어는 왜 문장 맨 앞에 와야지 돼? 동사는 뭐죠? 이런 질문을 했었던 학생들도 결국에는 700, 800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더라라는 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나중에는 감동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저의 학원 경력 12년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저를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제 강의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실 겁니다. 그저 수업을 갖다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복습하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토익 시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토익 시험은 일단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아야지 된다. 물론 토익을 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 토익은 몇 파트로 구성되어 있지? 몇 문제지?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문제지. 그러면은 토익의 구성, 문제 유형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토익은 일단 200문제, LC 100문제, RC 100문제예요. RC 100문제인데 파트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LC는 1, 2, 3, 4 네 파트고요. RC는 5, 6, 7 세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수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보다 100분 안에 풀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분이 아니라 75분이구나. Sorry. 75분 안에 100문제랑 제가 헷갈렸네요. 75분이라는 것은 1시간 15분밖에 안 돼요. 1시간 15분 안에 100문제를 풀려면 정말 미친 듯이 막 풀어야지 됩니다. 빨리 해석하고 거의 스피드 게임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죠. 그런데 토익 공부를 전혀 안 한 학생, 유형을 모르는 학생들은 정작 시험 치르면 어떻게 돼? 진짜 우왕좌왕하고 결국엔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20문제 찍었어요. 30문제 찍었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걔네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파트 5는 뭐다? 40문제, Part 6는 12, Part 7은 48문제. 문제수는 그렇게 배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수가 뭐가 가장 많죠? Part 7이 가장 많습니다. Part 7은 뭐다? 독해입니다. 자, 문제수가 많다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나는 Part 7을 공략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 실수예요. 착각입니다. 왜? Part 7 독해의 단점은 뭐다? 자, 독해를 제대로 문법을 알고 어휘를 알고 제대로 읽고 해석을 했으면 어떻게 돼? 다 맞출 수가 있다. 그나저나 그 독해에 딸려 나오는 문제는 몇 문제? 2문제에서 5문제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5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다. 하지만 문법도 몰라, 어휘도 몰라, 그냥 내가 지어서 해석해. 그럼 어떻게 돼? 5문제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소식권 해석하고 다 풀었기 때문에 다 맞은 줄 알아. 하지만 결론은 다 틀렸다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무리 문제수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독해부터 공부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뭐부터 공부를 하라?
Part 5, 6부터 먼저 공략을 하도록 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Part 5, 40문제. Part 5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부류의 문제가 나올까?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Part 5 문제는 40문제고 어떻게 생겼다? 한 문장 속에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에 A, B, C, D 중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40문제 중에서 40문제도 뭐다? 문제가 세 부류로 나뉜다. 세 부류는 뭐다? 세 개 유형으로 여기 나와 있다. 나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세 부류는 뭘까? 첫 번째, 품사 묻는 문제. 두 번째, 어휘 묻는 문제. 세 번째, 문법 묻는 문제. 세 부류로 나뉜다. 자, 품사 묻는 문제. 나는 품사라고 얘기를 해요. 품사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다른 강사들은 어형 문제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자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품사 묻는 문제가 3분의 1, 어휘 문제 3분의 1, 문법 문제 3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품사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품사. 그나저나 품사란 단어는 뭐죠? 뭔가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품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를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종류. 그렇다면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죠? 명사. 뭔가 뭐뭐 하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다? 동사. 이렇듯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사자로 끝나는 애들, 걔네를 뭐라고 그런다?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에는 몇 품사가 있을까요? 8품사가 있죠. 여러분, 8품사는 도대체 뭐지? 하고 일일이 다 찾아보는 거, 그거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품사란 뭐다? 명사, 동사 이런 거를 품사라고 그런다. 자, 그렇다면 품사 문제가 10문제에서 10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문 봐주세요. 1번. The mobile phone company. 핸드폰 회사는 will hire, will 조동사, 뒤에 동사원이 와서 동사원용할 것이다. 고용할 것이다. 누구를? new employee,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할 것이다.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 to devise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원이요. 이거는 투부정사 챕터에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devise 무슨 뜻? 고안해내다. 고안해내기 위하여 무엇을? solutions, 해결책을 고안해내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 라고 읽어봤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문장을 계속 밑줄 치면서 3번, 4번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RC에서 중요한 건 뭐다?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거 보기다. 보기를 보고 무슨 문제인지 빨리 파악을 하도록 하라. 어떻게 파악을 할까? 자, 봐주세요, 여러분. A, B, C, D. A, innovation, innovatively, innovative, innovate. 도대체 뭐냐? 한 단어에서 출발해서 끝부분 어미만 스펠링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뭐다? 다른 품사가 깔려져 있다. 자, 그래서 innovation, 명사, 혁신, innovatively, 형용사 뒤에 ly 붙이면 부사, ly 빠진 innovative, 혁신적인, 형용사, innovate, 혁신시키다, 동사. 이렇게 A, B, C, D가 한 단어에서 출발해서 다채로운 품사가 쫙 깔려져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품사 문제라고 부른다. 이것은 뭐다? 빈칸에 무슨 품사가 와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다. 빈칸에 무슨 품사가 와야 되죠? 빈칸 뒤에 보니까 solutions, 해결책이라는 명사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명사 앞에 무슨 품사가 와야 돼? 형용사, 혁신적인 해결책, 형용사라는 품사를 선택하라 라는 거. 이게 바로 품사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운 듯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자, 아직 어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단어를 모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더 풀다 보면 여러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풀어봅시다. 2번. All flights, 모든 비행기들은 were delayed, 지연되었다. 일단 듣고 있으세요. 얘는 동사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얘가 동사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잠시 일단은 설명 들어주세요. 모든 비행기들은 지연되었다. Due to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Weather condition, 무슨 뜻? 날씨 상태 때문에. 아니 도대체 무슨 날씨 상태? 자, 문장은 요 정도 선만 읽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로 보라. 보기 unfavorable.
좋지 못한 형용사입니다. BLE로 끝나는 거 형용사죠. unfavorably, BLE를 갖다 BLY로 바꿨다. 부사. 안 좋게, 좋지 못하게. 부사. unfavorness, 좋지 못함. 명사화 시켰다. 근데 unfavorite, 그냥 favorite 하면 좋아하는, 누구가 좋아하는, unfavorite, 누가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라는 형용사다. 자, 빈칸에 와야 되는 품사는 뭘까요? 안 좋은 날씨, 명사과 앞에 뭐가 와? 형용사. 안 좋은 날씨 상태, unfavorable. 얘가 와야지 된다. 얘는 무슨 자리야? 품사,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 이게 품사 문제다. 자, 또 봅시다. 3번. After 뭐뭐 후에 interviewing 면접하기 all the candidates 모든 후보자들 면접하기 후에 the director decided 그 이사는 결정했습니다. 투부정사하기를 to hire 고용하기를 the most experienced candidate 가장 경험을 가진 후보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자, 괜찮은데 일단 문제 부류를 파악하자. ABCD 봐주세요. care 주의, careful 주의 깊은 형용사. 여러분 for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 carefully 주의 깊게 부사, careless 부주의한. 자, 역시 품사 문제다. 한 단어에서 출발해서 다치는 품사가 깔려져 있잖아. 품사 문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품사 문제다라는 걸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 몇 초? 1초. 여러분 눈동자만 쓱 굴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빈칸으로 가라. 빈칸에는 과연 무슨 품사를 넣어줘야 될까? 자, 요것도 조금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면접하기 후에, 동명사 하기 후에 무엇이 동명사 수식? 동명사도 명사니까 형용사 수식해줄까? 아니다. 동명사는 동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동사에서 비롯돼서 억지로 명사화했기 때문에 부사가 동명사 수식. 주의 깊게 면접하기 후에 조심스럽게 면접하기 후에 이렇게 해석하라. 부사라는 품사가 와야지 된다. 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품사 문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품사 문제? 그러면은 각 품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품사가 문법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된다. 근데 걱정 마라. 팔품사가 제각각 문법적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까? 아닙니다. 팔품사 다 알 필요가 없고요. 기본 사품사 딱 반이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가지 기본 사품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 그리고 조금만 연습하면 여러분 충분히 품사 문제는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파트 5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뭐다? 어휘 문제다. 어휘 문제는 뭐냐? 말 그대로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생겼을까? 어휘 문제 보기는 A, B, C, D가요. 뭐다? 의미가 다른 단일 품사가 깔려져 있습니다. 아까 품사 문제는 A, B, C, D가 한 단어에서 출발한 다채로운 품사가 있었던 거에 반해 뭐다? 어휘 문제는 단일 품사. A, B, C, D가 다 명사, A, B, C, D가 다 형용사, A, B, C, D가 다 동사 이렇게 생긴 걸 어휘 문제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누가 어휘를 많이 외웠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휘 문제. 그렇다면은 바로 예문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The participants 참석자들은 were satisfied with 일단은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되다 내지는 뭐뭐에 만족하다 라고 해석하라. 자, 참석자들은 with 이하에 만족되었습니다. 무엇에? The programs 프로그램들에 만족되어졌습니다.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명사 앞에 빈칸 무엇이 명사 수식? 형용사가 명사 수식. A, B, C들 보라. 근데 스펠링에 일관성이 없어요. 비슷한 게 아니야. 얘는 품사 문제가 아닙니다. 제각기 스펠링이 다 따로 놀아요. 그렇다면 A, B, C, D 나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캐치한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통점이 뭐죠? 그래요. A, B, C, D 다 지금 형용사다라는 것이다. 자, 형용사가 명사 수식이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이다라는 건 이미 전응시자가 안다라는 전제하에 된 문제로서 뭐다? 대신 의미를 다른 형용사를 쫙 깔아놨다. 어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어휘 문제는 약간 시간 소요가 된답니다. 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다 넣어서 따로따로 일일이 해석을 해봐서 가장 적당한 걸 선택하는 게 어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넣어볼까? Rapid programs. 급속한 프로그램, 빠른 프로그램. cold 프로그램, 추운 프로그램,
able 할 수 있는 프로그램, diverse 다양한 프로그램. 그럼 뭐가 가장 자연스럽나요? 가장 자연스러운 걸 선택하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만족되었다. 자, 답은 D. 이게 바로 어휘 문제입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 자, 그 다음 예문. The vice president, 그 부사장은 made a presentation. 여러분, make a presentation. 무슨 뜻? 발표를 하다. 과거형인데 발표를 했습니다. 뭐에 대한 발표? on이라는 전치사 about과 같아요. The new hiring system. 새로운 고용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괜찮은데 발표 앞에 빈칸이 왔습니다. 무슨 발표? 형용사한 발표. ABCD를 보라. ABCD 다 형용사.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강사니까 다 형용사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쟤네가 형용사인지 조차도 몰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나 나는 어휘가 많이 약한데 이 강의 들을 자격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단어 알고 시작하는 학생들 없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날 강의 듣고 그날 강의에서 나왔던 새로운 단어들 형광펜으로 짝서 거둬라. 그래서 문법적인 거 이해하고 그 단어 다시 한번 외워라. 그 정도 순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계속 새로운 단어가 그래도 강의할 때마다 최소한 30개 이상씩은 나오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계속 복습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다 단어 알고 공부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단어를 정말 난 많이 알아. 그럼 이 수업 듣지 마세요. 그럼 높은 레벨 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는 뭐다?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처음 시작하는 반이다. 알겠죠?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equal, 형용사입니다. 몰랐으니까 지금 알게 된 거잖아. 동등한. 그 다음에 brief, 간략한, 간단한. C, abundant, 아주 풍부한. defective, 결점 있는. 하나씩 다 넣어보니까 어떤 게 나? 그 부사장은 뭐다? 간단한 발표를 했습니다. 간략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적절. 오케이? 형용사 어휘 문제다. 3번 또 있네. KC 디파트먼트는 KC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KC 백화점은 is offering 제공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뭘 제공하는 중인데 discount 할인과 쿠폰을 제공하는 중이다. to regular customers regular 정기적인 고객들 단골에게 할인과 쿠폰을 제공하는 중이다. 자, 근데 동사 비동사 플러스 ing 이른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중간에 괜히 빈칸을 갖다 넣었잖아. 뭘 넣어야 될까? 나중에 여러분 부사 챕터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때 제대로 배우겠지만 동사 근처에 동사 중간에 빈칸을 넣었다. 뭘 넣어라? 부사. 봅시다. 근데 다 부사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 동사 중간에 빈칸을 넣었다. 그 자리 부사다라는 걸 전응시자가 당연히 안다라는 전제하에 낸 문제로서 어휘 문제로 싹 돌렸다. 전형적인 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뭘 넣어줘야 될까? promptly, 즉시, 즉각. improperly, 부적절하게, 부적합하게. effectively,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currently, 현재. 이 백화점이 현재 할인을 제공 중이야. 자, currently가 가장 적절. 부사, 어휘 문제다. 자, 이렇게 해서 품사 문제,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또 있나? 또 있네요. 하나만 더 봅시다. If you have questions, 만일 너가 질문을 갖고 있다면, 무엇에 대한 질문? About our products. 우리 제품들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please do not, 부디 뭐뭐 하지 마. Please do not, 동사 원형하지 마. 그러고 이제 옛날 팝송에 please don't go. do not go 이런 것처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동사 원형 자리여서 부디 동사 원형 하지 마. 자, 내용을 봅시다. Please do not 동사 원형 to ask to ou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나중에 또 내가 말하겠지만 고객 서비스 직원이 뭐다?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이 예를 통째로 고객 서비스 직원들이라고 외워주세요. 자, 단어만 괜히 긴 거지 별로 중요한 단어도 아니야. 자, 우리 고객 서비스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일단 답은 A, hesitate다. 제가 A, B, C, D가 다 동사 원형이다 라는 걸 방금 까먹었네요. 자, 이 자리는 동사 원형 자리. do not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하지 마. B, intend, 의도하다. C, appoint, 임명하다. D, recover, 보다 회복하다. 여기서는 주저하다라는 hesitate가 가장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사 문제, 어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을 했어요. 파트 5의 40문제 중에 3분의 1. 자, 품사 문제 3분의 1, 어휘 문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시 문제요.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부류를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품사 문제, 어휘 문제, 문제 수가 엄청 많은데 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자, 그럼 차근차근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자. 품사 문제는요, 팔품사 다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딱 반만 공부하라. 뭐라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기본사, 품사. 기본사, 품사가 문장 내에서 문법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문법적인 거 좀 공부 좀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품사 문제 다 맞힐 수 있습니다. 품사 문제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휘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 어휘 문제는 ABCD가 다 단일 품사죠? ABCD가 다 동사, ABCD가 다 형용사, ABCD가 다 부사. 이게 어휘 문제예요. 그냥 편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단어 많이 하면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단어를 갖다가 아무 단어만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 외우는 게 아니야. 토익 빈출 단어를 외워야지 됩니다. 토익 빈출 단어 자주 출제되는 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 5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다? 문법 문제다. 그나저나 8품사인데 8품사 중에 4가지 품사는 품사 및 어휘 문제로 출제돼. 나머지 품사는 어떻게 되나요?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걔네는 뭐다? 조금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답니다. 문법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 품사 및 어휘 문제랑은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것도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도록 하고 한번 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문법 문제도 3분의 1에 해당된다. 자, 문법 문제 얘도 예문으로 바로 보도록 하죠. In order to 빈칸.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강의를 한번 쫙 들었다거나 그래도 한 달 정도 토익 공부를 해본 학생, 그런 짬밥 있는 학생은 알아요. 아마 입에 배 있을 겁니다. In order to 동사원형 하고 입에 배 있을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투부정사 챕터에서 배우는데 이게 은근히 잘 나오죠. In order to 동사원형 어떻게 해석해? 동사원형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된다. In order to 동사원형 어딨냐? receive a refund, 환불을 받기 위하여. 뭐다? You are required, 당신은 요구되어집니다. To bring an original receipt, 원래 영수증을 갖고도 요구되어진다. 라는 것이다. 얘는 무슨 문법 챕터 문제일까요? 방금 언급했었잖아. 투부정사 문법 챕터 문제다. 자, 그래서 각 챕터별로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각 챕터별 출제 유형, 그 문법만 알고 그 문제만 연습하면은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 유형. 자, 그 다음에 얘는 투부정사 시험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된다? 보세요. ABC 보니까 다 전치사네. 전치사 1순위에요, 1순위. Mr. Dominguez 씨는 has worked for the advertising company. 광고회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2002년 이래로라고 해석하라. 자, 얘는 동사 has worked, 이른바 현재 완료 시제다.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챕터에서 공부하게? 시제 챕터에서 따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뭐랑 잘 나타나? since 과거 시점. 그 과거 시점 미래를 쭉 뭐뭐 해왔다라는 표현이다. 자, 얘는 시제 챕터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제 챕터 공부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After consideration. 심사숙고 후에 그는 동사 자리가 비었네. to renew. renew란 동사 갱신하다.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to renew 갱신하기. the service contract. 서비스 계약을 갱신하기를 동사한다. 동사했다. 뭐가 와야 될까? 동사 자리예요. 여기가 어떤 동사? have decided 어때? 안 돼. he는 3인칭, 주어가 3인칭일 때는 have decided가 아니라 뭐야? has decided가 와야 되고요. 2번은 어때? 2번이 아니라 B번은 어때? decide. 안 돼.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얘도 s가 있어야지 된다. 얘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되어줘야 되고 C는 어떤가요? decision. when decision? 여기 명사 자리 아닌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 명사가 아니라 동사잖아. 그래서 C도 아웃이다. 답은 D, decide. 결정받습니다. 과거형이네요. 과거형은 주어 인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자, example 3. 세 번째 문장은 무슨 챕터 예문이에요? 동사 챕터 문법 문제. 아까
바로 전에 예문 2번은 뭐였다? 시제 챕터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첫 번째 예문은 뭐였었다? 첫 번째 예문이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투부정사. 인얼덜트 동사원형. 투부정사 챕터 문법 문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파트 5. 파트 5 50문제 중에서 3분의 1 품사 문제, 3분의 1 어휘 문제, 3분의 1 문법 문제에 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기본 4품사. 품사 및 어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기본 4품사를 공략하라 라는 것이고요. 문법 문제는 어떻게, 문법 문제가 그냥 저 따라오세요. 토익 빈출 문법 챕터 한 강의씩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유형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문법을 가르쳐줘서 그 실력까지 그 문제 풀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법 챕터는 차근차근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art 6가 있죠. Part 6 몇 문제? 12문제예요. 12문제. 에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근데 Part 6는 어떻게 생겼다? Part 6도 역시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독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웃기게도 얘는, 그래요. 미니 독해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상당히 짧고요. 짧은 데다가 어떻다? 문제에 부리는 Part 5와 별다를 게 없다. Part 5의 시험 문제 뭐였었더라? 품사 문제, 어휘 문제, 문법 문제였었다. 글쎄, Part 6 똑같다. 품사 문제, 어휘 문제, 문법 문제. 자, 한번 보시죠. 자, 예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빈칸이 있어요. 자, dear readers, 독자들에게.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thank you very much. 매우 감사합니다. for 빈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A, B, C, D. 문제부리를 파악하자. A, remodeling, B, reviewing, C, renewing, D, subscribing, 잉잉잉잉. 뭐야, 형태가 다 똑같네? 보다? 어휘 문제다. To our magazine. 우리의 잡지인 Good Travel을 어쩐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휘 문제 하나씩 다 넣어서 해석해주는 어휘 문제. 그 다음에 We would like to introduce. 우리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version of our magazine. 우리 잡지의 새로운 판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With a new version. 새로운 판과 함께 You can enjoy. 당신은 즐길 수가 있죠. The picture. 사진과 and 뒤에 다음 장에 나오겠죠? 그나저나 문제 부류 파악 먼저 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A, various, B, initial, C, educational, D, increasing. 스펠링 비슷한 거 전혀 없습니다. 뭐다? A, B, C, D 지금 현재 다 형용사인 셈이에요. 형용사 어휘 문제구나. 얘도 어휘 문제, 얘도 어휘 문제. 8, 6라고 뭐 별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어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 자, description. 아까 사진과 설명. 뭐에 대한? Many popular tourist attraction. 많은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많은 관광 명소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즐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if you ar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무슨 뜻? 수거다. 뭐뭐에 관심 있다. if 주어 동사. 만일 너가 관심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잡지에 관심이 있다면 please call. 자, 밑에 이 번호로 전화해. 연락해. 그리고 one of 다음엔 복수가 와서 복수들 중에 한 명이 one of our representatives. 우리 직원들 중에 한 명이 will respond to your question. 당신의 질문에 응답해 줄 겁니다. Thank you for your 빈칸. 당신은 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 B, C, D를 보세요. Cooperate, cooperative, cooperation, cooperatively. 무슨 문제야? 어휘 문제인가? 아니죠. 품사 문제죠. 자, 그래서 Part 6도 결국 뭐다? Part 5와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 어휘 문제. 여기서는 문법 문제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문법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 세 불의 문제가 Part 6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다? 괜히 문법도 몰라. 토익 필수 문법도 몰라. 토익 빈출 어휘도 몰라. 그리고 품사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Part 7에 뛰어들지 마라. 라는 것이
것이죠. 여러분, 토익이라는 거 괜히 고생스럽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그래? 그냥 편하게 공부하면 되는데, 편하게 강사가 제가 공부하라는 것만 공부해도 편하게 600, 700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파트 5하고 6 합쳐서 몇 문제? 52문제. 52문제 3분의 1은 품사 문제, 3분의 1 어휘 문제, 3분의 1은 뭐다? 문법 문제다. 문제부를 파악했죠? 그 다음에 품사 및 어휘 문제 공부 방법은 뭐다? 기본 4품사를 공략하라. 기본 4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이 기본 4품사 조금 문법적으로 공부해주자.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걸 공부를 해주고 문제, 연습 문제니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뭐다? 여러분 제가 필수 어휘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도 풀면 된다. 그 다음에 문법 문제, 문법 챕터, 대명사 챕터, 접속사 챕터, 수동태 챕터, 분사 챕터, 각각 필수 챕터, 늘상 시험에 잘 나오는 필수 챕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챕터의 시험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백날 내가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기초부터 차근차근 끌어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이 강의를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트 5랑 6에서 올린 그 어휘력과 문법 실력으로 파트 7을 적용하도록 하라. 장문 독해 괜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어휘력과 문장 해석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보다 파트 7 장문 독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독해는 뭐다? 결국 시간 싸움이다. 시간만 충분히 주면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독해 저도 한 번 읽고 때로는 아리까리한 거 있어요. 짧은 독해는 직독직해야 되지만 어려운 거는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나는 2번 읽습니다. 시간만 있으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맞출 수 있는 정확도 이게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국어책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는 국어책 본문 한 번 읽으면 내용 파악되나요? 아니잖아요. 2번 읽어야 되고 3번 읽어야 되고 그렇다. 하물며 영어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어쩌면 깔끔하고 명쾌할 수도 있어요. 그 독해가 아주 긴 몇 장 되는 게 아니라 한 박스, 2박스 정도니까 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단계 첫 단계는 뭐다? 기본 4품사랍니다. 기본 4품사 중에 기본 4품사 뭐라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죠. 그 중에 첫 번째 명사편부터 우리 다음번 강의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거고 말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